김해 한 여중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당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거제에서 총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기업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예비 후보의 주장이 나와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양산을 출마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설 성수품 물가가 지난해보다 하락했다는 소식에 모처럼 유통가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 사건의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가해 여중생은 다른 폭행 사건에도 연루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여학생이 프라이팬에 든 액체를 이 학생 머리 위로 붓습니다. 그리고는 돌연 뺨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폭행을 지켜보던 남학생들은 말리기는커녕 욕설에 더해 웃기까지 합니다. 물 내한테 친다. SNS를 통해 급격히 퍼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이 30초가량의 영상. 동네에서 알고 지낸 중학생들 사이의 폭행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직접 영상을 촬영해 자신들끼리 공유하다 유출됐습니다. 피해 학생인 중학교 1학년 A양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한 2시간 동안 무릎 꿇히고 그냥 발로 차고 딱 손으로 때리고 막 그래서 몸에 피멍 들고 귀 붓고 얼굴 붓고. 가해 학생 2명은 최근 또 다른 폭행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1월 중순쯤 자신의 흉을 봤다는 이유로 상가 계단과 옥산 등에서 다른 중학생의 뺨을 때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만 14세가 넘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은 이들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범행 장소인 그 친구 집에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허락 없이 놀러 갔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어지러 놓고 갔었다. 그게 대해서 혼을 내려고 불렀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피해 학생과 함께 불려간 학생이 4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 중 범행을 교사하거나 추가 폭행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김해에서 한 여중생을 학생들이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 앞서 전해드렸죠. SNS를 통해 퍼진 당시 폭행 영상에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한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때리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계속되는 10대들의 집단 폭행 문제, 그 실태는 어떻고 해결 방안은 없는지 전문가 조언 들어봅니다. 푸른나무 청해단 경남지부 이용우 사무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젯밤부터 논란이 되고 있죠. 김해 10대들의 집단 폭행 사건 아마 관련 소식 들으셨을 텐데 평소에 학교 폭력 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과 상담을 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동영상 유출 문제는 저희들은 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지금 오늘 하루 만에 갑자기 터진 일이 아니고 평소에 저희들이 이제 상담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싸움을 한다거나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술자리라든지 담배 피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친구들끼리 촬영을 하고 수십 명이 어떨 때는 수십 명 또는 몇 명이 촬영을 해서 각 학교 선생님한테 보내거나 아니면은 자기들끼리 공유를 하고 네. 이런 게 다반사로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 그렇군요. 요즘 들어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집단 폭행 동영상 유포의 빈도가 굉장히 잦습니다.
폭행 모습도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로도 그간 있어왔던 이 폭행 영상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다고 봐야겠습니까? 예, 일단 공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 친구들도 이제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A라는 분류와 B라는 분류의 애들이 서로 자기 친구들이 세다, 내가 아는 친구가 세다, 제일 싸움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애들끼리 싸움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조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다 같이 공유해서 자 봐라 내 친구는 이렇게 싸움을 잘한다 이렇게 자랑도 하고 다니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요 선도를 할 때 이런 공유를 하지 마라 이런 걸 갖고 있다가 너희들이 카메라에 다 찍히면 너희들도 같이 처벌을 받는다 네. 이렇게 항상 조언을 해주고 하는데 아이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가시욕 때문에 이런 걸 자꾸 공유를 하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이렇게 지금 하는 추세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군요. 자, 모든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집단 폭행, 학교 폭력들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정도 싶을 정도인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갈수록 이렇게 과격해지는 이유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특별교육이나 사랑의 교실을 해서 경찰서나 학교에서 위탁을 받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점점 초등학생으로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원래는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들까지 약간의 범죄나 음주, 흡연 이런 데 연루돼가지고 점점 나이가 어려지면서 그 범죄 수위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분석할 때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네. 고등학교 졸업한 선배, 중학교 졸업한 선배, 초등학교 졸업한 선배 그 선배들이 한 해 밑에 두 해 밑에 후배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졸업을 해서도 계속 만나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졸업한 선배들이 후배들을 자기들이 또 배운 걸 그대로 또 써먹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수위도 수위지만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집단 폭행, 학교 폭력은 아무래도 계속되고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이 집단 폭행, 학교 폭력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학교 폭력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학교 폭력도 있겠지만은 학교 밖에서 사실은 일어나거든요. 이 네. 학생들이 보통 자기들끼리 어울리다가도 갑자기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를 사이 이간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A라는 친구랑 친하게 지낸다. 왜 나랑 안 친하게 지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나하고 다니지 않으니까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밖에서 불러서 갑자기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다반사로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대부분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학교 밖 폭력에 대한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정말 힘든 부분이고 저희들 이렇게 지역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 방범대원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지나가 버리면 또 그만이거든요. 살짝 이렇게 그분들이 한 군데 1시간씩 2시간씩 머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면서 단속만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잠깐 그 1, 2초 눈만 피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관리 감독이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집단 폭행이나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어도 보복성 폭력, 또 폭행이 두려워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피해 학생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에 피해 학생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렇게 어떻게 이제 용기를 내서 그 상황을 타개를 하고 이겨내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보복성 폭력 때문에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피해 학생들이 보복성 폭력,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지금 사실상 원칙적으로 그걸 차단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 시설도 좀 많이 부족하고요. 아직까지는. 예, 집단 폭행, 학교 폭력 참 단어만으로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먼저 지금
그 폭력이 학교 폭력에 국한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를 따지면 일단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져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들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들이 조금 일 때문이나 뭐 가정 문제 때문에 가정 불화 또는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을 조금 등한시하시는 부모님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보면. 네. 그런 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집에 정을 못 붙이고 밖으로 자꾸 나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에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다 자기들 눈높이에서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 속마음이 있는 것까지 이야기를 다 하고 저희들하고 엄청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저희 대화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가장 많은 관심이 필요한 나이에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현실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모든 관계에서의 대화, 소통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푸른나무 청해단 경남지부 이용우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이번 총선에서 거제 지역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혜연 전 경남도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불출마 조건으로 공기업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해 경남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에 반발해 거제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혜연 전 경남도 의원. 김 예비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시점에 한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 관계자가 총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다른 자리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부당 공천에 의해서 공천이 부적합으로 결정됐고 거기에다 후보자를 회유하려고 하는 사항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어차피 선거는 시민들에게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 예비후보는 민주당 당직자가 권유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잘못됐다고 바로잡았지만 불출마를 권유한 사람은 당 관계자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예비후보의 폭로 이후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 유도죄를 위반했다며 공천거래 의혹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도 불출마 권유 의혹을 최초로 발언했던 21일부터 김 예비후보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예비후보에 대한 불출마 권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이번 사태는 부적격 판정에 불만을 품은 예비후보의 일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권유를 하지는 않습니다. 검증위원회에서 그 사람을 검증을 했고 그 결과를 통보를 드렸고 그 통보를 받으시고 탈당을 하신 거예요.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에서 터진 폭로가 진실 게임으로 번지는 가운데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거제 지역 총선에 미치는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양산을 출마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당이 양산 지역 출마를 요청해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산은 경남이지만 부산과 울산과도 가까이 연결돼 있는 지역이라며 부울경을 잇는 메가시티를 만들어 수도권과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성장,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 측은 설 연휴 기간 향후 경남에서의 일정 등을 논의한 후 출마 선언의 방법과 시기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을 앞두고 현금을 찬조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예비 후보와 정당 관계자 등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달 초순 열린 지역 산악회 행사에서 각각 5만 원, 7만 원의 현금을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 후보 A씨는 비슷한 시기에 개최된 지역 행사 두 곳에서 5만 원과 10만 원을 각각 찬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양산시 선관위도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 행위를 한 정당 관계자 B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올해 설 성수품 물가가 지난해 설보다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왔죠. 설 명절을 맞아 모처럼 유통가에는 활기를, 소비자에게는 팍팍한 물가 걱정은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대목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탐스러운 과일부터 가진 나물에 곱게 손질한 생선까지 설 대목을 맞아 전통시장이 성수품으로 가득 찼습니다. 찾아든 손님들의 모처럼 활기를 띤 시장. 주문을 맞추느라 며칠째 밤잠도 설쳤지만 떡집 주인장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이제 잠 안 자고 밤에 이제 좋은 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전보다는 좀 많이 나와 주시니까 손님들 많으면 기분도 좋고 몸도 좀 덜 피곤하고 그래요. 어려운 경기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요즘이지만 가족이 모이는 명절인 만큼 그냥 넘어갈 순 없습니다. 이 소식은 지난해 설보다 전통시장은 1.3%, 대형 유통업체는 0.9% 차례상 차림 비용이 감소했다는 소식. 실제 남창원 농협 농수산유통센터의 경우 사과는 19%, 배는 10% 정도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경남 전통시장과 매장 모두 가격을 내린 품목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큰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과일들이 나와서 이제 풍년이라서 많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고객님들 위해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또 이제 가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가격을 조금 많이 다운시킨 상태인 것 같습니다. 걱정은 내려놓고 성의껏 명절을 준비하는 소비자. 또 우리 살아가는 풍속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야 좀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나물하고 뭐 떡하고 뭐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생선 전 부치고 고기 찌고 소갈비 좀 하고 그리 합니다. 우리는. 오랜 경기 침체에 함께 고전해온 유통가와 소비자. 그래도 명절인 만큼 모두가 웃을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24일부터 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설렘도 있지만 귀성길의 도로 정체만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는데요. 설 연휴 자세한 교통 상황 전망과 정체를 피하는 방법을 전주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설은 나흘의 비교적 짧은 연휴 기간 때문에 지난해보다 통행량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설 연휴 경남 지역 고속도로는 설 당일인 25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일은 4일밖에 안 되는 관계로 작년보다 일평균 교통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휴 중에 가장 교통량이 많은 날은 25일 토요일 설 당일입니다. 이날 100만 대 정도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기간 남해선 김해 진례 나들목에서 함안 1터널까지 25km 구간과 군북 나들목에서 창원 2터널까지 28km 구간은 극심한 정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정체를 피하고 싶다면 미리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어플리케이션인 고속도로 교통 정보를 이용한다면 막힘 정보 등을 알 수 있어 조금이라도 도로 위에서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 상황부터 예상 소요 시간뿐만 아니라 주유소 정보 등 다양한 정보로 편안하고 안전한 기성길을 돕습니다. 한편 기경이 시작되는 일요일 오후부터 경남 지역에 비 소식이 있어 빗길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 전일과 설 당일은 구름 많고 비교적 포근한 날씨 되겠지만 26일 일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는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 때문에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기경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비교적 짧은 설 연휴. 기성길도 기경길도 모두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네, 이번 설 연휴 기간은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 없는 설 연휴가 이어지겠습니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